이웃하여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이웃하여 한 줄로 세우는 건 또 뭐야? 이런 생각이 드시죠?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쉬운데 우리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 이웃하는 것을 하나로 묶으면 돼요. 묶는다. 그런데 묶음 안에서 자리를 바꾸는 경우를 생각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이웃하여 한 줄로 세운다는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이웃하는 것을 묶는다. 자, 이거 하나 생각하시고요. 그 다음에 그 묶음 안에서 자리를 바꾼다. 이거 두 가지. 이렇게 하나, 둘 생각하시면 이 문제가 모두 해결됩니다. 자,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. A, B, C, D 4명을 한 줄로 세워요. 한 줄로 세웁니다. 순서를 생각할 거예요. 그런데 A, B 두 사람은 항상 이웃해서 서고 싶어. 너무 친해. 떨어지기 싫어요. 그래서 A와 B가 나란히 붙어서 서고 싶어요. 그러면 A의 위치가 결정되면 B의 순서는 당연히 B 옆에, A 옆에 이렇게 딱 결정이 되니까 그냥 두 개를 묶어서 하나로 생각하는 게 훨씬 쉽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A, B가 한 덩어리가 되고 그 다음에 C가 되고 D가 되니까 이때는 3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지금 묶은 거예요. 3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3명을 줄 세우는 경우랑 똑같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. 그러면 A, B가 맨 먼저 왔을 때 C가 오고 그 다음에 D가 오고 그 다음에 얘가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아니면 얘가 D, C 이런 경우가 있겠죠. 그 다음에 C가 맨 앞에 왔는데 A, B가 오고 그 다음 D가 오거나 그 다음 D가 오거나 A, B가 오는 이런 경우가 있겠고 그 다음 D가 맨 앞에 왔을 때 A, B가 오고 C가 오거나 C가 오고 A, B가 오거나 이렇게 우리가 순서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. 자, 여기 적힌 거랑 똑같은데 아무래도 우리가 수용도가 좀 더 편하니까 선생님 한 번 더 적어 봤어요. 그런데 이렇게 줄 섰다는 거는 생각해 보면 A, B, C, D 순서대로 줄 선 거고요. 이렇게 섰다는 거는 A, B, D, C 이렇게 줄 섰다는 거죠. 근데 전부 다 어떻게 됐냐면 A, B 순서로 줄 섰단 말이죠. 그러면 우리는 순서대로 줄을 세우는 거니까 얘가 옆에 있는 거랑은 별도로 A, B의 경우와 B, A의 경우는 다르죠. 얘는 B 옆에 C가 온 경우고 만약에 이 A, B의 자리를 바꿨다면 B가 제일 앞에 오고 그 다음에 A가 오고 그 다음 C가 오고 D가 와서 제일 첫 번째가 이 노란 부분은 A고 이때 하얀색 적은 거는 B가 1번으로 온 거잖아요. 그래서 이 모든 경우에 대해서 A와 B가 자리를 바꾸어 서는 경우도 생각해야 되겠구나.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A, B의 순서만 B, A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곱해서 곱하기 2를 해주면 됩니다. 자,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이웃하는 거를 하나로 묶어서 세우는 경우의 수 몇 가지였냐면 3가지죠. 그런데 이웃하는 게 아까 A, B와 C, D 이렇게 3가지니까 얘네를 줄 세우는 경우의 수는 3, 2, 1, 6가지가 될 거고요. 그런데 묶음 안에서 A, B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가 2가지잖아요. 그래서 이때의 경우 6가지와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 2가지를 곱해서 모두 12가지의 경우의 수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또 우리가 4명을 한 줄로 세울 때 이웃하는 경우의 수 다시 한번 표로도 설명을 해볼게요. 이거는 이웃해야 되므로 묶어서 하나로 생각을 하면 3명을 한 줄로 세우는 것과 같기 때문에 3 곱하기 2 곱하기 1은 6 이렇게 6가지 경우의 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. 3명을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가 이거죠. 그런데 그 안에서 A, B와 BA가 자리를 바꿔야 되니까 이것도 묶음 안에서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는 2 이렇게 되는데 이건 자리를 바꾸는 게 뭐랑 똑같냐면 2명을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와 같습니다. 그러니까 자리를 바꿀 때 나중에 여러분이랑 얘기를 한 번 더 할 건데 이건 자리를 바꾼다는 건
A와 B가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와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2 곱하기 1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A, B를 하나로 묶어서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와 하나로 묶는 거랑 그 다음에 자리를 바꾸는 경우랑 두 가지를 생각해서 곱해준다. 자, 잊어버리지 않겠죠? 자, 그럼 문제를 통해서 한번 봅시다. 알파벳 A, B, C, D, E 5개를 일렬로 나열하고 싶어요. 그러면 자음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구하고 싶거든요. 저기서 자음이 누구냐면 B랑 C랑 D잖아요. 그래서 B, C, D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요. 그러면 알파벳 3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. 알파벳 A랑 그 다음에 B, C, D 묶음 알파벳 하나랑 그 다음에 E랑 이렇게 3개를 나열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3, 2, 1 이렇게 6 찾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B, C, D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는 결국 이 B와 C와 D를 다시 일렬로 배열하는 거랑 똑같잖아요. 그래서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 이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시 B, C, D를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와 똑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한 줄로 세우는 거랑 똑같다는 거 요것만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. 자,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? 얘도 3, 2, 1 6가지가 되니까 자음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는 36가지가 되는 걸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.